새 정부 출범 이후 희망 섞인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재외동포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79.5%, 네,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750만 재외동포, 그중에서 특히 200만 그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즉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커다랗게 뭐 K푸드, K팝, K컬처 이런 거를 통해서 약진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대한민국이 여기서 좌초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재외동포들의 어떠한 그 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재외동포 750만 시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재외동포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750만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요즘에 그 외교부에서 나온 그 통계는 보통 708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시대 동안에 재외국민 그 해외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708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75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재외동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신 분들과 그 자손을 저희들이 재외동포라고 하고요. 네. 재외동포 중에서는 거주국의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영주권자나 또는 거주국에서 유학이나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재외국민이라고 그래서 재외국민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750만 재외동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였죠. 이제 재외동포들의 실상 그리고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방영돼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센터장님이 뭐 출연하시진 않았지만 제작에 관여하시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통해서 어떤 이야기 좀 전하고 싶으셨나요? 사실 그 재외동포 750만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독립부터 시작해서 건국 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면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그 국민들에게 좀 더 재외동포의 활약상이랄까, 재외동포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재외동포들의 지금까지의 일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겠고요. 사실은 뭐 조금 좀 거북한 얘기지만은 그 항상 그 재외동포에 대한 그 내국민의 인식이 네.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그 내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 네. 재외동포 너네들 대한민국이 못 살 때 나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뭐 또 한국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좀 저희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재외동포의 역사와 또 재외동포 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과 또 건국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게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네. 센터장님 이제 재외동포 출신으로 미국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또 세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역임하셨고요. 2023년부터 이제 재외동포 협력센터장 맡고 계신데 그동안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 좀 꼽아주신다면요. 글쎄요, 사실 제가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전가족 네. 이민으로. 그때만 해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0불이 안 됐고요. 미국이 한 36,000불이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6,000불이죠. 네. 40년, 45년 사이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가 넘게 뛴 역사가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민 가던 그 시절만 해도 참 한국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김치도 잘 못 먹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나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김치도 찾고 그렇죠. 백인들이 김치를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제가 가장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이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모국 연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재외동포 차세대들을 저희들이 본국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부모 또 그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테이블에 세네갈에서 온 그 여학생, 고등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네갈에서 왔는데 세네갈에 태어났냐 했더니 세네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18살이라고 그래요. 네.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이고, 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80년 초만 해도 저희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은 한국말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 주류 사회에 적응하려고. 들어가서 하려고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재외동포 이제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공약집에 보면은 해외 사건 사고의 예방 대응책의 선진화, 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또 편리한 민원 서비스, 영사 서비스 개선, 또 우편 투표제 도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재외동포들이 가장 여기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일 겁니다. 특히나 네.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정체성 함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요.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그 자녀들, 2세, 3세들도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많은 재외동포 부모들의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우편 투표제 도입이 또 많은 재외동포들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권자가 한 198만 정도 되는데요. 등록하신 분들이 한 25만 되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79.8%라는 그러한 높은 투표를 보였다는 것이 등록하신 분들의 79.8%입니다. 네. 그럼 198만 중에서 투표를 하신 분이 20만이니까 결국은 몇 프로가 되죠? 10%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한 겁니다. 네. 투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아주 아파트만 가까이에 나가면 있죠.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살던 버지니아만 해도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러면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를 하려면 5시간, 6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 이재명 정부에서 우편 투표제를 꼭 실행을 해주시는 것이 그 재외국민 또 재외동포들의 또 염원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센터장님 앞으로도 또 힘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영근 재외동포 협력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